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 교수입니다. 오전 9시 5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양 주가 보게 되면 28,000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26,000원, 27,000원 좀 깨지고 있죠. 자, 일단 우리가 이 신한투자증권이라는 회사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 최근에 76만 주 정도를 11월 25일자에 이렇게 받아가고 10기로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매도 물량을 연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반등 정도에.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한투자증권이 뭘로 유명한 창구죠?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공매도로 유명한 창구인데 결국은 잘 보시게 되면 주가의 조정 과정에서 신한투자증권이 1등으로 지금 거래하고 있다는 것은 공매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는 금양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대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동행을 해드릴 겁니다. 자, 동행을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어제 나왔던 내용을 좀 볼 텐데 자, 우리 전자공시사항을 들어가게 되면 자기 주식 처분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25,000원에 25,400원에 결국은 100만 주 정도를 처분했다 이겁니다. 2차전지 기장 공장 드림 팩토리 공장 건설을 위해서. 자, 이 부분인데 우리가 좀 이렇게 쭉쭉 한번 내려가 보게 되면 결국은 여기 나와 있죠. 국내 및 외국계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투자자의 납입 능력을 고려해서 100만 주 정도를 일단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자, 25,431원에 누군가가 받아간 거죠. 근데 이게 오늘 오전에 체결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블록딜 방식 자 이게 오늘부터 1월 2일까지의 날짜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체결됐어요. 25,431원. 자, 그러면 받아간 애들은 수익일까요, 아닐까요? 수익이죠. 그래서 여기서 때리기 시작하는 건데 오늘 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이죠. 자기 주식 취득.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중을 했다는 거죠. 수중을 했다는 거죠. 자, 어떤 수중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1,000만 주. 자, 쉽게 유광지 회장이 보유된 지분에서 1,000만 주 정도를 지금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수중자 금량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향방에 대한 부분이 몇 주가 남아 있죠? 900만 주 남아 있죠. 혹시 여러분들 900만 주가 누구에게 그리고 얼마 정도 가격에 팔릴 건지에 대한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3분의 1 정도는 지금 매수 주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봐요. 금량이 불성실 공시부로 지정되고 그리고 최근에 류강지 회장 지금 대부업체까지 손 벌렸다 365억 급전 빌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 텐데 지금 BI 대부로부터 50억을 추가로 대출을 받고 결국은 담보금이 미달돼서 돈을 더 넣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악재성 이슈를 어제 쏟아내면서 그리고 블록딜 25,400원이라는 가격 이 부분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를 누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왜 하필이면 블록딜 공시하는 날짜에 이 기사화를 시킬까? 저는 이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조명해야 될 시기라고 봐요. 자, 왜 그러냐면 11월 26일인가요? 16일인가요? 요때 이제 류광지 회장이 이제 본인의 지분을 이렇게 담보대출 받은 거를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자, BY 대부로부터 결국은 뭡니까? 주식 담보 계약을 체결한다. 자, 가만히 보게 되면 이 공시가 나올 때 13일과 19일자 날짜에는 어떻습니까? 바닥을 찍었다 이겁니다. 왜? 추가 주식을 넣어야만이 반대매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 주식타자 안 교수님 오늘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실 텐데 첫 번째 남은 900만 주의 항방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지금
매수 주체, 블록들을 받아가겠다고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불렀는데 그 가격이 일단 이미 정해졌어요. 자, 그거 말씀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유광지 회장이 지금 추가 담보 대출 BY 대부로부터 받았죠. 그리고 주식을 추가적으로 입금했죠. 왜요? 반대매 나갈 거 때문에. 지금 얼마 정도 가게 되면 금량이 반대매매에 걸리는가? 이 가격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 모르시다고 한다면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동행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안 되라고 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백문의 불여일견인데 이 부분 한 번만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분명히 왜 이때에 대한 부분에서 쫓아가는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는지 이 부분, 그리고 왜 이때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받을 걸 미리부터 여러분들께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었는가, 왜 여러분들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자, 저는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날짜죠.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29,500원일 때 매수 시점 조금만 대기해 놓으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과 동행을 같이 할 거고 오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데 향후에 비중에 들어놓으면 언제 할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도록 할게요. 받아가는 이들이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파악하신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자, 이 부분은 제가 그래도 나름 자산운용사에서 2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공개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제까지 주식타자 안교수라는 사람은 분명 이 부분의 시나리오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 부분에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받고 기장공장 이야기 끄집어내서 안 좋은 이야기 했던 부분이지만 이제 우리 조금 한 번 더 달라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가정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해 놓은 부분에서 어떤 데서 어떤 날에 움직일 거예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내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특정일을 제가 알아냈어요. 누가 블록딜로 받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 알아냈고요. 특정일을 알아냈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몇 사점 우리 잡아보자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내일 쫓아가시면서 하지 마세요. 제발입니다. 자, 백문의 불여일견인데 거부감 없이 봐주실 분들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분명히 어떤 일정에 의해서 얼마의 가격이 언제 체결될지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쫓아가지 마시라. 언제 말씀드렸죠? 11월 29일. 그쵸? 제가 주말 연휴를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회 올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 뭐 온갖 악재들을 쏟아낸 상황에서 현재 블럭들 25,000원에 받아간 이 수급들 중에서 누가 받아갔을까요? 기관 투자자. 신한투자증권은 어떤 회사죠? 공매도로 유명한 회사죠. 자, 누르면서 가고 있어요. 지금 공매도 최근에 좀 증가된 현황도 보이고 있죠.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시킬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비중에 덜어놓음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손실권이 60% 70% 나신 분들한테 비중에 덜어놓음 이야기하면 정말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만일에 현재 보유한 부분에서 손절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손절매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혹시나 기타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든 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지금 현금을 좀 보유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자, 그런 분들은 일단은 우리는 오늘 정도의 이 부분에서는 매수로 대응하자. 대응하자. 근데 비중에 덜어놓음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쫓아가지 마시고 비중 덜어놓으세요. 매수하시고 12월 2일 일정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정 여러분들께 오늘도 자료를 통해서 첨부해 놓을 거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자 이겁니다. 첫 번째, 유광지 회장이 얼마 정도 가격 밑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추가 담보금을 입금해야 되는 부분을 알고 계신지요? 물론 최근에 이제 365억을 빌린 것은 기장 공장에 대한 부분에 공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동부건설에 돈을 지급하기 위함이에요. 진심이 보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걸 차치하고도 두 번째, 이 어느 정도 가격까지 내려갔을 때 금량 추가 담보금을 무엇을 맞아요. 납입을 해야 되는가?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게 공시사항으로 뜨게 되면 결국은 단기 저점의 신호를 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격 여러분들 충분히 이 부분이라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빠지든 어떤 상황이 나오면 그 담보금에 대한 가치 밑으로 떨어져서 돈을 더 입금했어요라는 기사가 나올 거라고. 그리고 공시가 나올 거라고. 그때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뭡니까? 맞습니다. 900만 주 중에서 300만 주 정도에 누가 받아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그리고 가격을 얼마에 부르는가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매수하시되 장 끝나서 또 나머지 물량을 블록딜을 체결한다라는 게 향후에 나오게 되면 갭으로 하락할 거라고요. 그 부분을 피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아니, 주식타장 교수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고맙습니다만 이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라고 한다면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까지 안 좋은 이야기만 했었어요.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때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받고 이양두 사장이 지분 매도했죠. 미리부터 제가 10월 달에 말씀드렸던 게 불성실 공시 지정받고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1개월 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49,750원일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46,000원대에서도 지금 호가 빼면서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한 상태까지 와 있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사례가 저는 이때 여러분께 유상증 나왔을 때부터 어떤 사례를 보면서 가야 된다. 분명히 유상증 8,000원 공시 나왔을 때에 대한 부분에서 결국은 끌어내린 상태에서 신주 배정기를 향해서 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악재성 이슈 또 나왔죠. 자, 이제 악재성 이슈 나왔던 이 한 달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전자공시 사항을 보여드린데 이거 한 30초 40초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정정 올라 있죠. 여러분들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1156만 주의 이 수량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정정 보고서가 나온 걸 봐야 돼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정정 보고서에 뭐가 나와 있다는 거죠? 38,950원. 동일하긴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12월 27일에서 12월 11일로 이 확정 발행가액을 넘겨버리고 청약 예정일도 12월 17일로 논다. 그러면 거의 연말 가는 거죠. 재무제표 정상화를 통한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기장공장 지금 돌아가는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들은 지금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납입일 12월 10일이죠. 근데 12월 27일 결국 뭡니까? 마지막 날까지 가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돈 납입하는 걸 12월로 옮긴다는 건데 잘 보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12월 27일이면 끝판이죠. 폐장이죠. 그럼 결국 뭡니까? 돈 들어가서 재무제표만 정상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엔 불성실 공시법이 지정받고 관리 종목으로도 지정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관리 종목 지정된다는 이슈를 너무 빨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정말 이 부분 때문에 저에게 좀 안 좋은 뭐 안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은 향후에 다루도록 할 거고요. 분기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악화, 3개년도 적자를 받게 되면 결국은 관리 종목 지정되는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과거의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의문을 삼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좀 비중에 덜어놓만 했으면 좋겠다. 사실 진실된 이야기를 통해서 한 명의 어떤 이 주식시장에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한 명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 절대 여러분들 피해를 입히고자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서 지금은 분명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는 게 맞다. 25,000원짜리의 블록딜은 그들은 13% 할인 발행으로 받아갔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오전에 팔아제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분명히 우리는 반등에 대한 시그널을 얻을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머지 900만 주 중에서 300만 주 가량을 또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일부만 또 쪼개서 팔 수도 있어요. 공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에 급락에서 시작하는 거. 그때는 우리가 피해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호재성 이슈 뭡니까? 류광지 회장이 지금 담보 비율을 메꾸기 위해서 주식을 넣죠. 그때는 항상 매수의 기회로 20% 30%짜리 반등 나오죠. 그때 이 가격 되면 류광지 회장은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네. 정확히 알 수 있는 그 가격. 이 부분이라도 여러분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자료 하나 첨부해 놓을 텐데
자, 일단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너무 어렵게 자산운용사의 수급들 그리고 어떠한 이제 수요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가 면밀히 살펴봤고요. 금양 1천만 주 수준 물량 상대적 가격 및 체결 일정. 자, 적어놨습니다. 자, 이 부분 지금 100만 주는 분명히 제가 이때 매수하지 마시고 블록딜 나올 테니까 그 가격 기억해 두시면 개파락 나올 때 매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번 주 분명 우리 매수 타점 한번 잡아봅시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나머지 900만 주 중에서 일부 블록딜 또 체결될 기간, 일정, 그리고 가격 이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류광지 회장은 얼마 정도 가격까지 또 끄집어 내려갔을 때 반대 매매 비율에 해당되는가라는 부분. BYD앱으로부터 지금 돈 더 빌렸죠. 이 부분까지 적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자료만이라도 분명히 여러분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라이브를 통해서 동행을 해드릴 겁니다. 동행. 자, 제가 이쪽으로 들어오실래요? 자, 제가 010-4822-8706입니다. 010-4822-8706. 자, 개인 번호입니다. 이제까지 안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받고 관리 종목 지정될 거다. 이양두 사장 삼성 SDI의 연구원 출신이었죠. 퇴사 과정을 통해서 단발적인 이슈만 보자. 안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안 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거 진심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010-4822-8706으로 여러분들 금양. 자, 금이라고 해서 한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오타 내지 마시고요. AI가 인식하면 바로 자료는 전송하도록 제가 설정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주소 하나 발송해 드릴 테니까 타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 라이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금양이라는 종목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구독자 여러분 한 분이 포토샵이 뭐 전공자분이 이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이라는 썸네일을 만들어 주셨네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류광지 회장이 얼마의 담보 비율 미달이 될 것인가에 대한 가격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갭 하락을 피할 수 있고요. 그죠? 갭 상승을 노려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남은 900만 주 중에서 나머지 물량이죠. 나머지 물량에 대한 부분, 그죠? 이게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게 공시 나오면 주가 올랐다가도 갭으로 빠지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만 피해 놓도록 하시죠. 기존에 있는 물량을 우리가 매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신규 매수한 부분, 오늘 매수 들어가는 부분 언제 들어놓을지 알고 있어야 우리 퐁당퐁당 게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기간이란 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자, 금이라고 해서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집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가 진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11월 8일 날 공시 나왔던 것처럼 결국은 신주 배정기를 공략하는 게 11월 13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공략하면 됐다고요. 11월 13일. 근데 이게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주가가 빠진 거죠. 우리는 신주 배정기일이라는 게 1월 23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아직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이겁니다. 이때까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기타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금양처럼 60% 70% 정도 하락 손실 이 정도는 아닐 거 아닙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처분해서 금량을 사고 팔고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면서 기존의 물량은 두고 신규 접근하는 그 물량을 비중을 덜어놓는 시기 정확히 맞추면서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1월까지 손실 60% 70%에 있는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를 마이너스 30% 20%까지 줄이고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수익권으로 바꾸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요. 만일에 향후에 만일 10% 20% 손실에 우리가 마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제가 봤을 때 3월까지는 잘라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왜? 이게 관리 종목 지정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 향후에 지금 오늘 매수하신 부분 비중 덜어놔서 결국은 블럭딜 이슈 전자공시 나오면 또 갭을 하락하겠죠? 그 전에 팔아놓고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종목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10%씩이라도 모아가야 되는데 공격형 매집, 하락형 매집. 자, 이게 보게 되면 자, 어떤 그림이냐면
상승할 때 공격적으로 매집했다고요. 그리고 거래 조정받을 때도 매집을 통해서 최근에야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300% 폭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는데, 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자, 이 종목 보내드릴게요. 금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지금 당장 사들이지 마시고 오늘은 금량에 집중하시되 비중에 덜어놓으면 때 수익 난 거 10%씩만 옮겨갑시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데 오늘은 매수 기회로 판단합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사실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펩트론 볼게요. 지금 언제부터 제가 이야기해 드렸냐면 3월 14일에 금량을 제작할 때 금량을 덜어 놓으시면 3월 달에 덜어 놓으시면 이때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적인 사업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 덜어 놓으시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펩트론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실제로 이때 제가 펩트론 영상을 제작하면서요.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의 경쟁 상대는 누구죠라고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8개월 전입니다. 8개월 전. 이 뒤를 이을 종목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도 펩트론 손절가가 궁금합니다. 8개월 전에 댓글 달아주세요. 손절하지 마세요.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25,650원이에요. 근데 저는 이때부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같이 볼게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의 미래 급등의 시나리오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해서 이 금량의 비중을 덜어놓고 이런 펩트론으로 들어가는 죄송합니다. 거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서 정확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이때 봅시다. 업종은 산업의 사이클과 시장의 분위기를 감안한다. 이걸로 대체할 건데요. 일단 지금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과거에 이 과정에서 상승했던 부분이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때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어요. 자, 비교 사례를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바이오 업종이 좋았는데 빠진다 이겁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텐데 이게 운용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운용을 하는 방식인데 여러분들 기업 설명도 포인트를 좀 일러드릴 텐데 자 봅시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때 사실 이 펩트론 이야기를 해드렸죠. 분명히 바이오 시장의 훈풍인데 얘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근데 지금 펩트론 주가 어때요? 자, 이따 영상 좀 더 볼 텐데 이 뒤를 이을 종목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잘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때 당시죠. 3월 달에. 오르기 전 가격에 6배 오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번 커버리지를 도와드리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진짜 아니다 계속적으로 밀고요. 된다라고 했을 땐 한방향성에 대한 부분 업종의 분위기를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이때 보게 되면 제가 왜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를 이야기했었죠? 왜 했죠? 이 부분이죠. 이미 오른 다음에 이런 거 뭐 일라일리 건 나오죠. 자, 볼게요. 복용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어 힘든 게 뭐죠? 힘든 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죠? 약은 매일 복용해야 된다. 불편하죠. 깜빡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구토를 유발합니다. 분명히 불편해요. 근데 이때 시발점을 일으켰던 건 누구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셀럽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한 달에 약값이 대략적으로 130만 원 정도 돼요. 이 약이. 근데 자 비싸다. 그들만의 리그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에는 얘가 바이오로 속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만 치료제를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첫 번째. 비만 치료제는 어떻죠? 예, 약일까요? 바이오일까요?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일까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당시에는 뭐냐면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 선택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자, 비만을 일으키는 거는 자, 미리부터 펩트론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펩트론은 어떤 거죠? 맞아요. 그 우리가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 이 부분이 잘 봐요. 매일 먹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통증을 유발한다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일주일에 한 번씩을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일주일 동안 정확한 약을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몸에. 그죠? 한 번에 또 이틀치 넘어가 버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뭐냐면 정량 분사 방식이라고 해요. 스마트 제형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얘가 그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뭐 전 세계적으로 한 네 번째 정도 된다. 자, 과거에는 어떤 기업이냐? 실제로요. 뭐 과거에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했었던 적도 있었고, 뭐 고형암부터 해서 암 치료, 그죠? 전임상 단계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바이오 기업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오른 거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실사 과정이 있었고, 얘네들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뭐죠? 예,
맞아요. 바이오 기업들이 참관하는 그 어떤 학회에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기업들과의 어깨를 나란히하면서 스마트 제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야 얘네 거 쓰면 어떠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일라일리와 노보노스크. 재료는 항상 이때 나온다는 거죠. 향후에 여러분들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부분에서 고객사 하나에 대한 이벤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 신주 배정기일에 대한 부분에서 111을 등장시키면서 권리락 때 분명 이런 주가의 급등을 상대 고객사를 등장시키면서 이루어냈죠. 금양도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반등하고 있죠. 자, 결국 라이브 들어오시고요. 향후에 신주 배정기일 때 만일에 고객사에 대한 부분이 형성이 되면서 분명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기 시작하고 실제로 악재가 해소되는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분명 여러분들께 팔지 마시고 끝까지 보유하고 때릴 수 있는 예, 그런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께 같이 동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옳은 말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셨다니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항상 보면 표면에 나와 있는 사실보다 이면에 나와 있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실폭을 확대시키지 아니하고 보유된 연금을 알차게 쓰고 비중에 덜어놓음. 향후에 여러분들 비중에 덜어놓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드리는 이 자료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논란의 중심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라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왜 자료를 미리 유출했냐라고 해서 이제 자산운용사 후배들한테 좀 한 소리 들을 수도 있겠지만 자, 일단 공격형 매집, 하락형 매집, 팩트론의 뒤를 이을 종목, 300% 폭등 나올 종목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향후에 제가 비중을 덜어놔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우린 뭘 해야 된다? 비중의 덜어놓음을 통해서 10%씩이라도 가십시오. 지금 6, 70% 손실 난 걸 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동행을 같이 할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 지금 1000만 주 중에서 900만 주 중에서 300만 주 가량을 블록딜로 어딘가 받아가기 위해서 가격을 이미 러프하게 정해놨어요. 큰 차이 없을 겁니다. 가격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개파락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체결 일정까지도 적어놨어요. 여러분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 채널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금량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행해 드릴 거니까 자료 반드시 받아가시고 아직 보도 안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류강지 회장은 얼마 정도 주가가 빠지게 되면 담보 비율을 요구할 것인가 이 부분도 첨부해 놨어요. 자, 이 사실만 알고 있더라도 상승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이 전자공시사항에 나왔을 때 류강재 회장의 담보 비율을 까딱까딱해서 주식을 더 채워나했다는 기사는 오히려 호재입니다. 그리고 블록딜 체결되었다는 거 이 공시사항 나왔을 때는 악재고요. 이 두 번의 과정 피해가면서 우리 최소한 못해도 1월까지는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내는 과정을 통해서 가보시죠.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은 분명 팩트론의 뒤를 이을 종목 첨부해놨다고 했습니다. 라이브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라이브 들어오시고요. 자, 제가 개인 번호니까 010-4822-8706으로 전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드는 거 지나보십시오. 어려운 과정 다 겪으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항상 2차 전지는 무엇을 봐야 된다 했죠? 업종의 분위기를 보면서 가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금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도 여러분들께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처럼 항상 이 업종의 분위기 사이클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용가리 통뼈 없다고 했죠. 같이 부셔버린다. 바이오 종목들은. 그죠? 근데 방향성을 한번 잡기 시작하면 어떤 그림이 나온다고 했어요? 윗방향으로 틀어버리는 그림이 나오는 업종도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자, 그 사이클. 지금 뭐 엔캠이라는 종목이 사실 이제 금량과 약간 비교 설명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2,500억짜리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결국은 일반 공모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주가의 급등을 이끌어내고 테슬라 이슈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죠. 자, 금양 힘드시겠지만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제까지 안 좋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여러분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타점 여러분들 정확히 인식하면서 제가 드리는 자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팩트론의 뒤를 이을 종목 저는 일단 한 방향의 그림으로 위로 간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종목은
99.9%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만큼 확인된 사실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자료만이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이라고 해서 상단에 나와 있는 010, 저 개인 번호예요. 저도 저 개인 번호를 노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8706으로 금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자료 보내드릴 거고, 블럭딜, 상대 주체, 그죠? 오늘은 분명 25,000원에 받아간 거 이제 단기 매도기 때문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매수 기회로 판단하시되, 비중에 덜어놓으면 분명해야 돼요. 이 공시사항 나오게 되면 갭을 하락할 거고, 그리고 이 류강주 회장 담보대출, 그죠? 얼마 가격에 또 다 추가 담보급을 요구할 것인가, 이 부분 적어놨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은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린 적극적인 대응 절차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짜 안규수였습니다. 여러분들 금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들어오시고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1000개 쭉쭉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티라는 표현보다는 이제까지는 경각심을 잃었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동행을 해드리는 안티라는 표현을 한번 해드리고 갈게요. 감사합니다.